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과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10가지 키워드만 집중해서 배우면 누구나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어요. 학습 태도, 목표 설정과 계획, 시간 관리, 집중력, 자기주도 학습, 피드백과 반성, 스트레스 관리, 자아 존중감, 부모님의 역할, 학습의 즐거움, 이 10가지 주제로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를 비교 분석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 수 있을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하면 나중에는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죠. 하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는 왜 공부를 해야 돼? 공부하기 싫어 라며 학습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요. 공부의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공부에 대한 의욕이 부족합니다. 숙제를 하기 전에 게임이나 TV를 먼저 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만약 아이의 학습 태도가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에게 공부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실제 생활에서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영어를 잘하면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어 와 같이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그리고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상 속에서 공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요. 이번 주에는 수학 문제집을 다 끝내겠다 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세부 계획을 작성하죠. 매일 몇 페이지씩 풀기로 계획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기로 하는 식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정하죠. 이런 목표 설정과 계획이 체계적이고 꽤 구체적이에요. 하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는 목표를 세운 후에도 이를 실천하기 어려워하거나 목표 자체가 애매하거나 막연하죠. 이번 주에 수학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공부를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만약 아이가 목표 설정과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와 함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오늘은 수학 문제 10개를 풀고 내일은 영어 단어 20개를 외우자 와 같은 작고 구체적인 목표부터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을 함께 만들어보세요. 목표는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서 점차 크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10문제 풀기 라는 작은 목표로 시작해서 이후에는 이번 달까지 수학 100문제 풀기로 목표를 확장하는 방식이에요. 이를 통해서 아이는 성취감을 느끼고 더 큰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40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고 10분 동안 쉬는 것처럼 시간을 나눠 공부하고 공부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정확하게 구분짓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지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는 시간이 낭비되는 경우가 정말 많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하거나 쉬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공부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공부를 한 것 같긴 한데 머릿속에 남는 게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아요. 만약 아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에게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획을 함께 짜보고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40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고 10분 동안 쉬자 라는 루틴을 만들어서 아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스스로 예상할 수 있도록 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시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30분 동안 수학 문제를 풀고 10분 쉬고 그 다음 30분 동안 영어 단어를 외우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보자 라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면 좋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공부할 때 집중력이 뛰어나고 주변에 방해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수학 문제를 풀 때 스마트폰이나 다른 물건에 신경 쓰지 않고 문제 푸는 데만 집중하죠. 공부하는 동안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는 공부할 때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자주 산만해지거나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창밖을 보며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낙서를 하기도 해요. 만약 아이가 집중력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리해주세요. 공부하는 책상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스마트폰이나 다른 방해될 것들을 멀리 두세요. 집중력을 높이는 활동도 함께 시도해보세요. 30초 동안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기억하기, 이런 게임을 통해서 집중력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은 집중해서 공부하고 짧은 휴식 시간을 반복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도록 도와주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요. 한마디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복습을 하거나 필요한 학습 자료를 찾아서 스스로 공부를 하죠. 중요한 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켜야지만 공부를 시작하고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하는 걸 어려워해요. 오늘 영어 단어 20개 외워 라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말해야만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에게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세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학습 계획을 세워보고 아이가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아요. 오늘 수학 공부를 할 때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생각해보자 처럼 말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 되면 어떤 것들이 좋은지 함께 찾아보며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을 했는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며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자신의 실수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려고 노력해요. 수학시험에서 틀린 문제를 보고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이걸 잘못 생각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왜 틀렸을지 분석한 후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죠. 그리고 다음에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연습을 해요. 하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는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요.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찾죠. 시험에서 틀린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정말 어려웠어 라며 다른 이유를 대거나 선생님이 이 문제를 잘못 냈어 라며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실수를 통해 배우기보다는 그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만약 아이가 피드백과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실수했을 때 나무라기보다는 격려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이번에 틀린 문제는 왜 틀렸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물어보며 실수를 배우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주세요. 아이가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이번 문제를 풀 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고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것이 좋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스트레스가 쌓여도 잘 관리하고 자기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찾아요. 시험이 다가오면 해야 될 공부량이 많아져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죠. 하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분배해요. 필요한 경우 운동이나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기 전에 미리 관리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죠. 하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죠. 해야 될 공부가 많아지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중하지 못하거나 불안해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른 채 방치하다가 더 힘들어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만약 아이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며 아이의 스트레스 풀어줄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운동이나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 푸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공부 끝나고 운동하자 또는 오늘 해야 될 것들이 끝나면 같이 영화 보자 라고 이야기해보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보세요. 또한 지나치게 경쟁적인 분위기를 피하고 아이가 자신만의 속도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아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지만 내가 차근차근 풀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죠.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실패에서 배우는 태도가 자아 존중감을 높여준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반대로 공부 못하는 아이는 쉽게 자신감을 잃고 도전하기보다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포기하는 경우도 정말 많죠. 영어 단어를 외우다가 어렵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나는 영어를 못해 라며 스스로 포기하거나 자신감을 잃어버리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점점 학습 의욕이 떨어지고 자신감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져요. 만약 아이가 자아 존중감이 낮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작은 성취를 이룰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해주세요. 오늘 수학 문제 열심히 풀었네? 잘했어. 또는 영어 단어가 많았는데도 다 외웠네? 정말 잘했어 처럼 작은 것들도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활동을 함께 하면서 자신감을 키워주세요. 아이와 함께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리스트를 작성해보거나 아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는 것도 좋아요. 아이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의 부모님 중 많은 분들은 꾸준히 관심을 갖고 도와주죠.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힘들어할 때 부모님은 함께 고민해주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아이와 소통하며 학습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부모님의 관심이 부족하거나 지나친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공부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계속해서 공부하라고 하거나 지나치게 관심 갖는 경우가 많죠.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가 부모님의 기대를 만족시키기가 어렵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부모님이 적절한 관심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어려운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격려와 응원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고 힌트를 주면서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님은 지나치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의 학습 스타일을 이해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도와주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공부를 즐기고 배우는 것을 재미있게 느껴요.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재미있는 문제를 찾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에 재미를 느껴요. 학습이 단순한 숙제가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또 자신이 얻은 지식을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즐거움을 느껴요. 반대로 공부 못하는 아이는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공부는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로 느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이거 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지게 되죠. 학습이 재미없고 지루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흥미를 잃게 돼요. 만약 아이가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습을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놀이나 일상생활과 학습을 연결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어요. 수학을 게임처럼 풀거나 영어 단어를 외울 때 퀴즈처럼 서로 물어보면서 하는 방법도 있죠. 배운 것들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알려주세요. 아이와 함께 마트에 가서 같은 양이면 어떤 걸 사는 게 유리한지 계산하는 연습을 해보거나 여행을 계획하면서 지도에서 실제 거리 계산을 하는 것처럼 배운 것들을 실생활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학습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칭찬과 응원을 해주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방금 알려드린 이 10가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아이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어요. 이번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배우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아이의 인생을 바꿔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